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파생꾼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펀드다, 그죠? 예, 특히 사모펀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 사자지, 그죠? 예, 모집을 하는 모자고요. 펀드. 그 개인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개인적으로 모집을 하는 펀드라는 얘기는, 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직접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그냥 합니다. 근데 이 직접 투자를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죠?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지, 그죠? 은행과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은행과 증권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이 은행과 증권회사에서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흔히 펀드라고 얘기하고요. 은행과 증권회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 펀드라고 하는데, 사모펀드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지, 그죠? 예, 개인이 자기가 좋은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은 투자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펀드를 운영합니다. 근데 이 펀드, 사모펀드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M&A 있잖아요, 그죠? M&A도 가능합니다. 예, 이 돈으로 뭘 하든지 관계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임의매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 그죠? 임의매매. 임의매매라고 말을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펀드 말고 신탁이란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그죠?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매매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딸려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임의매매는요,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은행에 입금해 있던 돈을 누군가가 주식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해버렸어요. 임의매매라고 그러죠. 이건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그죠? 신탁이라는 개념은요, 이 펀드와 신탁이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신탁이라는 얘기는 좀 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일반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은행이나 증권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을 펀드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굴려가지고 수익금을 이렇게 주는 거다, 그죠? 신탁은 뭐냐, 그러면요, 은행과 증권회사는 개인들에게 돈을 받는 거고요. 신탁은 얘들한테서 돈을 받는 거예요, 얘들한테서요. 쉽게 말하면은 기관이라든가 기관들 있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이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을 신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예, 개인들이 하기 힘든 거죠. 할 수는 있을 수 있는 건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신탁 가능한데요. 일반 개인들이 일단 하긴 힘들고, 법인이라든가 또는 증권회사, 은행 같은 데서 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사모펀드라는 게 이제 대충 펀드라는 개념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 그죠? 개인들에게 돈을 모아서 은행이나 증권에서 하는 거 한다. 그 사모펀드는 뭐냐 말이지, 그죠? 예. 얘가 어디 갔을까? 오랜만에 글 적어보니까 좀 빡시네, 그죠? 뭐지? 왜 이렇게 작아? 펀드라는 것은 그런 의미고, 사모펀드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죠? 저도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공부한 건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는 글도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인들한테 돈을 모으는 거다, 그죠? 개인을 돈을 모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을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이거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자, 이걸 사모펀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건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냥 돈을 모아서 그 대신에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예, 사모펀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법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필요한데 법인의 조건도 물론 법인에 만드는 조건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이고 그리고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되지. 그죠?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게 있어야지만 법인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되면은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현금을 굴리는데 그 외의 조건은 없어요. 대신에 사모펀드는 법적으로요 3개월에 한 번씩 이 실적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펀드를 하든지 자기가 뭐 어디 불법적인 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죠? M&A가 불법입니까? 아니지. 그죠? 예, 그 M&A를 하든지 아니면은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하든지 또는 상장 회사에다 투자를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인 매매하고 틀린 점은요. 1인 매매는 나와의 계약이 아니고 자기 일방이 마음대로 투자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증권회사 직원에 돈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B라는 종목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그걸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겼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B라는 종목을 샀다가 돈을 손실이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C라든가 D라든가 주식을 막 사놓는 거예요. 그러다 큰 손해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맡긴 시점에서는요, 이게 펀드의 개념이라면은 불법이 아니지, 그죠? 근데 내가 마음대로 C라든가 D라든가 종목을 샀는데 이게 수익이면 큰 문제가 없겠지, 그죠? 그 사람이 고소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손실이 나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본보상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펀드가. 그죠? 그럼 지금 나오는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이지. 그죠? 그 내용을 한번 여기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조국 부인이 있습니다. 그죠? 부인이 오촌조카라 그러면 남이지. 그죠? 우리 오촌카면 남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옛날 말로 당숙이라고. 조국은 당숙이지. 그죠? 당숙이란 말이 워낙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오촌이면은 친척의 친척이지. 그죠? 친척의 친척입니까? 뭐 누나의 자식의 이래 돼서 뭐 말로는 뭐 오촌조카인데 그냥 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삼촌끼리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삼촌끼리는 안다. 그죠? 사촌까지는 알죠. 우리가 말 그대로 제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사촌이지. 그죠? 예,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사촌이죠. 그러면 오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래도 이 가족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촌 조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얘가 뭘 하겠다. 야, 나이가 당시에 30살입니다. 나이가 뭘 하겠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재산 목록을 보면은 주식도 있고 또 여러 펀드도 있을 끼고 은행에 예금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정도지. 그죠? 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0억에서 70억 사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이렇게 굴렸습니다. 근데 굴리던 중 하나가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돈이 남잖아요. 뭐 어떻게 알고 있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죠? 이게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5억을 빌려주고 3억입니까? 5억입니까? 빌려주고 또 돌려받았어요. 돌려받고 나서 다시 10억을 투자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고요. 가족 간의 일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사람들 할 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일단은 중간의 내용을 알 필요 없고 10억을 이 사람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당연히 법인을 만들었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부인이 있지. 그죠? 부인이 이 오촌 조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만드느냐 이 부분이지. 그죠? 이 부분이 걸리게 되면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지. 그죠? 그러니까 차명으로 만들었느냐 법인을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용이 애매한 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유가 없지. 그죠? 그 자기 이름을 하면 돼요. 또는 부인 이름이 아니라 부인의 자녀 이름으로 만약 했다 그러면은 이건 차명 맞지. 그죠?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이거는. 근데 자녀 이름도 아니고 본인 이름으로 차명을 했다.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이 법원이 아니고 검찰에서는 지금 이걸 파고 있는 게 차명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던 거지, 그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오촌 조카가 만드는 법인이 뭐 가로등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점점점 있는데 검찰에서 파고들어 보니까요, 놀라운 게 하나 나왔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근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때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실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 조국이 민주당 수석을 하고 있을 때 실적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실적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야? 검찰에서는 야, 조국 네가 옛날에 우리가 다른 정치인들이 했듯이, 그죠? 네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대부분 정치인들이나 뭐 재벌들은 이딴 짓을 해왔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해봤는데 아니야. 실적이 더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또 이것도 별로 이유가 안 돼버렸어요. 그죠? 논란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현재 적자란 말이에요. 적자란 말이에요. 그럼 민정수석일 때부터 적자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민정수석인데 왜 이 회사를 돕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지, 그죠? 제가 왜 자기가 투자한 법인에다가 자기가 민정수석임에도 불구하고 왜 파워를 안 넣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넣었을 텐데. 그게 나쁘다면 나쁜 거지,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정상적인데, 이 재벌들이 하는 짓거리가 워낙 더럽기 때문에 왜 얘는 그런 짓 안 했어? 이렇게, 약간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거를 파고, 이제 검찰에서 이거 하나씩 파고 있는데 파고 보니까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대체 어떻게 됐는가를 따져보니까 이 회사에다가 출자를 한 회사가 딱 나오는 거지, 그죠? 익산. 상장기업이죠. 현대 기아차 부품업체지, 그죠? 근데 요게 냄새가 나는 게 다스,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입니까? 다스, 누구 겁니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익산이요, 여기다가 맨 먼저 투자를 했어요. 오촌 조카는 당시 30살이었어요. 나이 어린 정권, 뭐 저처럼 개인 투자가 또 했고 정권의 경험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수익률 게임도 좀 하고 주식 좀 하는 모양이에요. 얼마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좀 하는 모양이라. 근데 익산이란 데서 상장기업이 자동차 상장기업인데 이게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고 나중에 그 이후에 조국 부인이 또 10억을 투자를 했는 거지, 그죠? 그럼 이게 얘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지금요. 그죠? 조국 부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좀 내용이 이상했지. 근데 익산을 또 확인을 해보니까 회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가 있는데, 앞불사. 여기에 요 사람들이 각하,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각하의 최측근들이었단 말이죠. 각하의 회사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대표이사와 이사가 각하의 최측근이었다. 검찰에서 이거를 깔려고, 얘를 잡으려고 깠는데 이게 또 나와버렸어요, 지금요.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지금 덮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우리 흔히 말하면 주식으로 치면 손절하고 있는 거죠. 같은 편인 거라.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얘를 깔려고 익산을 뒤지다 보니까, 익산 밑에 또 하나 더 있던데, 그죠? 신성입니까, 신성? 이런 회사가 또 나오고, 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투자해가지고 이 회사를 투자를 했는 거예요. 나중에, 조국 부인이 또 이걸 투자했는 거고.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는 거죠. 야, 이 회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하려고 하던 거예요. M&A를 하려고 했어요. 그죠? M&A를 하려고. 그게 신성인가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익산이랑 얘가요. 이 회사가 손을 잡고 M&A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처음에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국회의원들이 조국한테 따졌지, 그죠? 그 자모당
있는 사람들이 너 이거 M&A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 몇십 배 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가 이 법인을 설립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진 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허위지. 그죠? 왜? 이 법인을 만든 거는 이 회사더란 말이야. 이 투자를 했던 것이 이 회사란 말이지. 그죠? 이 오천조카는 이 회사하고 관계가 있었고요. 이 회사하고 관계가 있었고 M&A를 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익산이라는 회사는 대기업이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와 손을 잡고 어떤 회사를 M&A 하겠다고 공시도 다 때렸어요. 전자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HTS에 공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얘들하고 관계없어요. 얘들은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냥 이 회사의 투자자예요, 그냥. 조카 말 믿고 그냥 투자했는 거죠. 야, 누나야. 이거 이번에 뭐 하나 하는데 돈 좀 내봐라. 이거 돈 좀 많이 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돈 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이미 횡령도 해버리고 해가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도 지금 손해받는 거지, 그죠? 피해자지, 피해자. 이제 오천조카는 이미 횡령이라든가 뭐 자본관리법입니까? 위반에다가 뭐 또 도중 우려도 있어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드셨어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투자자고 피해자지, 그죠? 가해자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검찰이 파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와버렸어, 또. 익산이 누구 겁니까? 이게 나와버렸는 거야, 또. 그 지금 검찰이 좀 애매하니까 이걸 또 손절했어요. 지금 손절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모펀드는 별 거 없지, 그죠? 예,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딸의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겠지. 검은색은 딸의 봉사표창장. 저희 때는요, 사시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사시가 아니지, 뭐지? 정시와 사시입니까? 수시네, 그죠? 아우, 제가 이런 느낌 난다. 자녀가 없어가지고요. 예, 정시하고 수시인데, 우리 때는 정시였지, 그죠? 이거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수능 치고, 수능과 내신 플러스, 면접 플러스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갔지,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조카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번씩 들어봤어요. 얘네들은 수능 시험을 안 치는 것 같더라고요. 치기는 치는데, 최저 점수만 면하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내신으로 들어가는 게 나왔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신에 나오는 항목이 보면은 이래 표창장이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몇 시간 이상 자원봉사해야지 점수를 주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가 봉사표창장이다. 이 표창장이라는 게 뭐 공부를 잘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자원봉사 하잖아요. 뭐 어디 가난한 분 한테 가가지고 집에 청소해준다든가 이러면은 자원봉사해가지고 점수를 주거든요. 그냥 몇 시간 하면은 도장을 받아오면 돼요. 도장을 받아오면은 그걸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 동양대라고 저도 사실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되게 뭐 대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있어요. 하여튼 있긴 있는 모양이더라고. 거기에서 이제 딸이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원래 교수였는지 아니면 초대를 받아서 교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국의 딸이 봉사를 할 당시에는 교수였단 말이죠. 근데 이 봉사표창장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입시 때문에 그죠? 예, 입시 때문에. 얘가 두 군데에다가 입시를 했는데 서울대 무슨 뭐 하고 그다음에 의전대입니까? 부산 의전대입니까? 뭐 여기다 지원을 했는데 이게 졸업하기 전 2년 전이지, 2년 전에, 그죠? 2년 전에 이 봉사를 해왔다는 얘기죠. 봉사를 했는데 서울 의전대입니까? 거기에는 이 봉사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여기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플러스 점수 알파에
총장의 표창장이 필요했다는 얘기지, 그죠? 총장의 표창장이. 그래서 이 봉사 표창장이 문제가 됐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가지고 일개 수위만 돼도, 그죠? 일개 수위만 되더라도 애들이 와서 저 봉사하러 왔는데요 하면은 1시간 10분 봉사하면은 3시간 몇 시간 찍어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실제로는 뭐 한 몇 시간밖에 안 했는데 뭐 100시간 찍어주고 막 이렇잖아요. 엄마들이 돌아다니면서 애들 뭐 봉사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총장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 딸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애들을 다 알고 있는데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우리 표창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거죠. 그죠? 이 총장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표창장이 아니다. 양식이 틀리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학교에 일단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이요. 이 조국의 딸을 실제로 와서 봤었고요. 예, 되게 또 부지런하고, 왜냐하면 시골 깡촌에 있는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똑딱한 애들이 와서 영어 교육을 안 해준다. 뭐 이 봉사가 뭐냐 하면은 애들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영어 가르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얘가 좀 똑똑하잖아요. 외국에 있으니까. 조국 장관이 16세에 대학교 들어갔죠. 저도 솔직히 뭐 우리 아버지가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었지만은 좀 그렇잖아요. 원래 아버지가 머리 좋으면 딸내미가 머리 좋거든요. 아버지 닮는다 아닙니까? 뭐 아버지가 16세 대학교 들어갔는데 딸내미는 돌대를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콩 심었는데 콩 나고 뭐 팥 심었는데 팥 난다 그러니까 똑똑했겠죠. 그리고 외국에 살았으니까 영어는 잘했겠지, 그죠? 그냥 외국에 살았으니까 영어는 잘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자, 뭐 그렇으니까 가르쳐 주는데 이 교수들이 얘를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가지고 매점 아저씨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매점 아저씨는 뭡니까? 이 총장하고 관련 있는 인척이지, 그죠? 왜? 대학교, 특히 뭐 사립대학교 이런 거는 매점 운영권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아는 사람한테 주거든요. 친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한테 주거든요. 이 사람도 조국 딸을 봤다고 했어요. 왜? 눈에 띄니까. 그리고 교수 3명도 봤다. 실제로 봉사를 했다는 얘기 했지, 그죠? 네, 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장이 조국의 딸을 굉장히 기여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겠죠. 거짓말이지, 그죠? 총장이 거짓말했죠. 근데 지금 검찰은 공수처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요. 검찰이나 언론이나 지금 공통적인 게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공수처거든요. 공직자 수사, 그죠? 공직자를 수사하겠다는 거지, 그죠? 공직자를 수사하는 뭐 무슨 처 뭐 이런 건데, 그죠? 공직자 비리 수사처 뭐 이런 걸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공직자에 대해서 비리가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 또는 사법부가 아니라 여기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쉽게 말하면 검찰과 사법부가 있으면 사법부 위에다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왜? 얘네들은 누가 견제할 거냐 말이죠. 검찰, 경찰은 누가 견제할 겁니까? 견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건은 봐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얼마 전에 별장 사건 여러분들 알고 있지, 그죠? 장자연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사건. 그리고 장자연 사건 그 이후에 나왔던 별장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그죠? 우리가 사진을 동영상을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똑똑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누가 봐도 이건 알 수 있어요. 근데 검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혐의가 없다 그랬지, 그죠? 예, 이런 사건들이 계속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검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누가 처리할 거냐고. 검찰에서 하겠지, 그죠? 셀프 수사하겠다는 얘기지. 셀프 수사. 그럼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냥.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 잘 쓰면은 풀려나는 걸로 됐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공평한 게 아니니까요. 공평하지가 않으니까 공직자 수사처를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비리들은요, 이게 뭡니까, 이게 꽈배기죠, 꽈배기.
베베 꼬여있어요, 이렇게요. 쉽게 말하면 경찰, 정치인, 뭐 재벌 이렇게 꼬여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서로 비리들 덮어주고, 알아주고, 친해주고, 변호사 속여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검찰, 경찰, 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우리 흔히 말하면 이걸 통틀어서 기득권이라고 하죠, 기득권. 기득권 있는 사람 위에다가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결사로 한다는 거죠, 그죠? 조국이 미운 게 아니에요. 조국이 미운 게 아니라 공수처 때문에 문제 생긴 거죠. 자기들 비리를 조사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검찰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예, 검찰밖에 없었어요. 수사권은 검찰밖에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수사 안 해?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냥. 수사 안 해?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얘네들 비리를 캐겠다는 거죠. 공직자에 대한 비리는 수사하는 것이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죠? 검찰, 경찰, 언론들 다 한 속이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조국이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 파고 있는 거죠. 근데 까도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요. 까도 나오는 게. 뭐 까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잘못 갔다가 지금 저쪽 반대편당 지금 난리 났지, 그죠? 전혀 똑같은 사건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되었고요. 또 입시 비리도 있고. 그게 참 까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랑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지금은 한쪽이 조금 인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만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한번 굉장히 안 좋을 때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뭐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어디 있습니까? 다 등에 칼 꽂았잖아요. 그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였고, 그죠? 정말 암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하시는 뇌졸중입니까? 뭐 암 걸려서 감옥에 있던 분이 병원에 보내달라 했는데 안 보내져가지고 감옥에 돌아가셨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지, 그죠? 뭐 그놈이라고 하면 욕이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 밑바닥까지는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계속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좀 큰 실수를 했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 쉽게 말하면 정치에 별로 관심 없던 사람마저도 정치에 관심 있게 만들고, 뭐 내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감시할 일도 없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감시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끝까지 파고들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찾아보게 만들었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단순하게 그냥 투기나 해가지고 돈 벌었는 졸부들인지, 아니면 뭐 온갖 비리는 저질렀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리를 저질러서 지금 재벌이 되어 있거나 뭐 재벌과 비슷한 사람이 되어 있거나 우리가 몰랐잖아요. 열심히 살았겠지 뭐 변호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자녀들은 우리 스카이캣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허탈했습니까? 공부 좀 빠지면 뭐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개인 과외를 시켜줄 수 없어서 정답을 찍어주는 선생한테서 또는 정답을 유출해가지고 내가 시험 칠 때 100점 만점 맞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저 빠지게 공부했었지만 이것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들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죠?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신 성적으로 서울대 가고 온갖 표창장 서울대에 있는 재학생들 보니까 개인당 30개씩이라 그러대요. 표창장 가지고 있는 게. 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똑같이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내신 성적도 올리고 표창장도 30개 받았다는데 공부는 어떻게 했는 거예요? 언제 했는 거예요, 대체? 좀 물론 천재라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신기하다, 그죠? 우리는 한 개, 두 개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30개씩 평균 30개씩의
표창장 하나 들고 있다 하는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해왔는가.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게 2014년도 자료이긴 하지만요. 서울대 입학하는 애들의 그 성분을 따져보니까 9분위, 10분위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는 거죠. 그죠? 존나 잘 사는 애들이 90%, 70%입니까? 90%입니까? 서울대 재학생들 중에서 잘 사는 애들이 70%에서 70%입니까? 이상이에요. 70% 이상이고 장학금 받는 애들이 90% 이상이라 그러지. 그죠? 물론 서울대가 돈이 많기도 하지만은 거기 있는 공부 제일 못하는 꼴찌도 장학금 받았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앵간하면 집도 잘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파헤쳐 본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그 민낯이 다 드러나겠죠. 뭐 검찰에서도 거짓까지는 안 하겠죠. 왜?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보냈을 테니까. 지네들 무덤을 파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번에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입시를 치렀구나. 그 애들이 서울대 나와서 또 잘 되면은 판검사 하는 기고 못 되면은 대기업 들어가서 그죠? 남들 뭐 5년 7년 진급할 때 얘네들은 2년 3년 만에 고속 진급하고 우리 기껏 해봐야지 만년 과장으로 끝나는데 걔네들은 이사까지 올라가고 그죠? 뭐 부사장까지도 해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출발선부터 틀린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부모를 원망할 일은 없잖아요. 뭐 좀 팔다리 멀쩡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생각도 멀쩡하고요. 남들처럼 뭐 사람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정신 말짱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알고 있고 꼭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 이렇게 교육해 주신 부모님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좀 허탈할 뿐인 거고 좀 소외감을 느낄 뿐인데 어쨌든 이번 생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제 여러 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 받아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부모는 재벌이 아닙니까? 라고 후회봤자 우리 부모가 재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신이 있다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잖아.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럴 땐 신을 믿어야 되겠지.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은 다음에는 재벌 아버지 또는 재벌 자녀로 태어나길 바라면 되겠지. 그죠? 눈 뜨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이었다. 뭐 이런 거 뭐 전생에 뭐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했겠죠. 나라 구했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태어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살았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거라도 있으면 조금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로 사모펀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저는 조국 교수가 이번에 논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공수처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 내용도 관심도 없고요. 지금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예, 잘 모르는 이유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이 TV에 나와서 장관이 되는데 되고 안 되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장관 되면은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아니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가 없고 관심도 없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게요. 정말 너무 재미있어요. 언론들은 아닌 거 알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정도 물고 늘어지면은 엔간하면 넉다운 될 건데도 넉다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 또 그것도 신기하고요. 지금까지 언론들이 해왔던 행동 그리고 이 정도면은 정말요 한 사람 매장시키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 하나 살인범 만드는 거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옛날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시는 분들이 남산동에 끌려가서 그죠?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안기부 끌려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고문했던 거 자백하고 그죠? 거짓 자백하고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그죠? 지금 무죄가 나고 이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은 고문으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사람은 두들겨 패고 잠 안 재우고 그죠? 바꾸기면은 답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기 싫으면은 어떻게든 간에 자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고문에 의해서 밝혀진 거라고, 밝혀지기라도 하는데, 이 언론들이 사기를 치는 것은 밝혀질 수가 없어요. 왜? 언론들은 언론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나쁜 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요, 처벌을 안 받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걸면은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언론 자유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 회기 내에 잘못을 저질러도 그죠, 체포하자는 불체포 특권이 있듯이 언론에도 언론 자유라는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0만 가지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지금 한 달 동안 110만 개의 뉴스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지금 뭔가 진실이 나왔으면은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110만 개의 의혹을 만들어냈는데 한 건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의혹은 많습니다. 지금도 의혹은 한 20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실이 나온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그 모 대표하고 모 대표 아들이 단마진이라든가 뭐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비리 사실은 나왔고 논문 표절도 나왔고 자녀가 음주운전했던 것도 다 나왔어요. 그건 현실의 사실. 사실하고 의혹은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사건인데도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는 건데 110만 가지의 기사를 냈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사실인 게 나온 게 없어요. 뭐라도 나와야지 국민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를 하고 조국 그만두라고 촛불을 들든지 뭐 아니면 온라인에다가 뭐 조국 뭐 아웃 뭐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지지율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죠. 거짓말 자꾸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거짓말도 어느 정도 끝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대체 뭐가 문제라서 파고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뉴스만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논란. 한쪽에서는 논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것을 해결해주는, 논란을 해소하는 또 쪽도 있어요. 이쪽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또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날 되면은 여기서는 야, 그 논란 아니다. 거짓말이다. 딱 거짓말 팩트를 체크 딱 해버리는 거라.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논란을 일으키면은 진짜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자살해야지만 끝날 정도로 언론이 밀어붙였단 말이죠. 누구 하나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뭔가 하나의 의혹을 딱 만들어내면은 다음날 바로 팩트체크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기도 맞고요. 대통령을 욕해도 뭐 잡아가지도 않잖아요. 안기부가 와가지고 뭐 조사하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만큼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없어요, 아마. 미국도 안 그렇습니다. 미국도 없고 일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언론이 마음대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마음대로 의혹을 만들어내도 괜찮은 이런 국가는 대한민국이야. 전 세계에서도 아마 전 우주에서도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아마 그만큼 민주주의이기도 하고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은 씁쓸하기도 하다. 그죠? 언론을 탄압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렇지만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죄를 내려야 되는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 뉴스는 가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뭐 처벌하자라고 하는데 반대하겠죠. 왜? 자기 뉴스가 가짜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반은 뭐 진보, 반은 보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왜? 어차피 그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관계가 없고 나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월급 받는 만큼 일은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명제죠. 언 놈은 일하고 언 놈은 일 안 하고 돈 받아가면요,
열심히 일하고 돈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그죠?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이 좋아서 이 사람을 지지하느냐? 아닙니다. 전마가 너무 싫어서 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30이 진보고 30이 보수라고 하면 나머지 40은요. 그냥 흔히 말하면 중도, 뭐 무당파 뭐 이런 건데 그냥 자들이 싫으니까 얘들을 지지하는 거지.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요. 쟤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보수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그럼 제가 누구를 밀어야 됩니까? 보수인데. 제 입장에서 누구를 밀어야 돼요? 진보를 밀까요? 아니면 보수를 밀까요? 보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요? 보수가 없잖아, 지금요. 보수가 없는데 보수이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하고 비슷한 사람을 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지만 그래도 보수하고 비슷한 사람. 근데 지금은 보수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쪽 당이 아니에요. 저쪽 당이더라는 얘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보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사람을 밀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마음이 가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당을 밀어주겠다는 생각이라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자들이 싫어요. 그냥 쟤들은 자꾸 입만영면 국민이라 얘기하고 입만영만 보수라고 얘기하니까 짜증나요. 내가 보수인데 지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정치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꾸 내보고 자기들은 보수래. 내가 보기 보수 아닌데. 맨날 보수 통합이라 그러는데 솔직히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가 맨날 나라 망하라고 뭐 장관한테 뭐 장관 그만두라고 장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만두라고 머리 깎아 제끼면서 그 무슨 보수예요? 자기네들 비리는 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데 자기들 비리는 그냥 눈 감고 남의 그냥 아무 지금 정부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의원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믿어요?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아니라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몰아가지고 죽였을까요? 한두 번 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해가지고는 들킨다니까 쉽게. 근데 안 들키는 이유가 뭐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저거는 상습범요. 지금까지 장애인들 분리할 때는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밀어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국민들을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쓸데없는 조국의 그걸로 잠깐 사모펀드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저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뭐 저는 쉽게 말 종교로 치면 무교거든요. 정당으로 쳐도 무당이고요. 얘들이 싫어서 얘들을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들도 싫어요. 그럼 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 나는 보수거든요. 내가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그냥 나는 갈 데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한쪽이 너무 미운 짓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안 보기 위해서는 반대편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자, 쓸데없는 말로 길게 하지 말고요. 짧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